한국교회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데일리 굿뉴스가 발행하는 주간신문 위클리 굿뉴스가 창간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의 사역과 앞으로의 비전을 취재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주변 이웃들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희망교향곡이 출간됐습니다. 책에 담긴 사연의 실제 주인공을 굿TV가 만났습니다. CNMA 얼라이언스 한국총회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합인 에이펙 컨퍼런스를 개최해 선교 현황을 보고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굿TV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 기도 특집을 이번 한 주 동안 진행합니다. 월요일 첫 방송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위로 예배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계 지도자들과 윤석열 대통령, 성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하는 혈육과 젊은이들을 잃고 지금 대한민국이 울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위로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날 예배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진행됐습니다. 예배는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 한국교회 봉사단 오정현 이사장, 한국교회 총연합 고명진 공동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순창 총회장 등 교계 지도자와 성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일부 예배는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의 대표 기도로 엄숙하게 시작됐습니다. 장 총회장은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에게 주님이 위로자 되어주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김사만 목사는 주님께서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는다며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눈물이든지 주님은 닦아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로자로 이제 기도해서 이 기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예수님처럼 함께 울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는 한국교회 봉사단 이사장 오정현 목사가 진행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시작에 앞서 한국교회가 참사 이후 희생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며 참사를 당한 가족들은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늘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한국교회와 성도들께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가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회장 고명진 목사는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울며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이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어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한국교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이 고통하는 이들과 손잡고 같이 가겠습니다. 정부는 애도하며 추모하는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며 생명과 안전을 견고히 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바랍니다. 특별기도는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을 위해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을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배를 끝으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참사로 서러움을 당한 이들을 어루어 만져달라며 국가와 유족들을 위해 축도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국에 사랑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울고 있는 한국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사로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이날 예배를 주최한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예배 준비위원회 측은 한국교회가 이태원 참사로 뜻하지 않게 돌아가신 이들을 기억하며 이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데일리 굿뉴스가 발행하는 주간신문 위클리 굿뉴스가 올해로 창간 5주년을 맞았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발행을 시작한 위클리 굿뉴스는 다양한 사회 이슈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풀어내며 그동안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5년의 성장 과정과 위클리 굿뉴스가 가진 비전을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깨어있는 신문, 구티비의 인터넷 종합신문인 데일리 굿뉴스가 창간한 주간신문 위클리 굿뉴스가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 좋은 뉴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 10월 31일을 맞아 창간한 위클리 굿뉴스는 그동안 국내외 핫이슈와 곳곳의 다양한 교계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해왔습니다. 교회 연합기관은 물론 교단 내 소식과 개교회의 사역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위클리 굿뉴스는 매주 기독교적 시선으로 바라본 사회의 모습을 통찰력 있게 전해왔습니다. 특히 이단과 마약 범죄,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조명했고 기획 취재를 통해 특집호를 발간하며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위클리 굿뉴스는 구티비 데일리 굿뉴스가 위촉한 전 세계 3만여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글방단 선교기자들은 전국교회와 목회 현장의 소식, 해외 선교지의 상황을 취재해 생생한 기사를 보도해왔습니다. 위클리 굿뉴스 총괄을 담당하는 데일리 굿뉴스 전익수 경영본부장은 앞으로 위클리 굿뉴스가 세상을 건강하고 밝게 비추는 등불로서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선한 사역을 알리는 좋은 신문, 따뜻한 뉴스가 있는 신문. 10년 정도 됐을 때는 세상에 좀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문으로 일반 독자들한테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고. 구티비는 위클리 굿뉴스 5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크리스찬들의 선한 사역을 취재했던 굿뉴스 사연을 엮어 희망교양곡으로 출간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로 인한 물가 상승, 또 코로나19까지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슈들은 우리에게 절망감과 무기력을 안겨다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삶의 희망을 담은 사연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구티비 창사 25주년과 위클리 굿뉴스 창간 5주년을 기념해 출간한 희망교양곡은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 바로 그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현우 기자입니다. 구티비가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 희망교향곡을 펴냈습니다. 최근 경제 불안정과 장기화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내외 정세 불안,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현대인들은 불안감과 절망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절망감만큼 암담한 상황에서도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담아 엮은 책이 바로 희망교향곡입니다. 주양교회 표세철 담임 목사는 결핵성 늑막염 투병 생활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건강회복 후 신장 하나를 떼 여고생에게 기증했습니다. 간도 60%를 잘라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교도소 사역에도 나서는 표 목사는 26명의 재소자에게 매주 주보와 설교문, 영치금을 보내줍니다. 또 지역 노인들에게 주일마다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고 치매 예방 교실도 열고 있습니다. 책 희망교향곡 출연자 표 목사는 오늘은 이곳 주민센터 식당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 목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남에게 베풀면 오히려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나눔 후에 기쁨이 배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제가 행복해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저의 나눔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이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더 힘을 얻어서 더 시간과 또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짜장 선교단 김준규 목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소유했던 공장이 불타면서 전 재산을 잃은 김 목사는 자살 시도를 하며 신앙적 방황의 시기를 보냈지만 성경 속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구절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008년 은혜짜장 선교단을 설립하고 봉사를 시작한 김 목사는 현재까지도 전국을 다니며 배고픈 이웃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합니다. 평일에는 노숙자, 재소자, 독거노인, 장애인단체, 다문화가정 등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주말에는 전국의 군부대와 미자립교회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현재까지 대접한 짜장면이 100만 그릇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내 가진 것을 나누면은 정말 뿌듯하거든. 정말 내가 받는 것도 뿌듯하겠지만은 나눌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눔을 통해서 정말 그 기쁨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다며 독자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희망을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 희망교향곡은 현대인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도우면 자신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저자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책을 읽고 더 많은 작은 예수가 계속 생겨나 더욱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저자로 참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이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희망교향곡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며 책을 통해 독자들이 이 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또 하나의 희망교향곡을 써 내려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위클리 굿뉴스가 발행된 지난 5년간 굿뉴스 코너를 통해 소개된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집약된 희망교향곡이 우리 사회에 진한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CNMA 얼라이언스 한국총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합 에이펙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지역교회와 성도, 선교사가 연합해 각 국가별 선교에 앞장서는 CNMA 교단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사명을 나누며 멈추지 않는 선교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컨퍼런스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CNMA 얼라이언스 한국총회가 2일 에이펙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성도와 선교사가 연합한 CNMA 교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인 CNMA 얼라이언스 한국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얼라이언스 선교연합인 에이펙 소속 6개 국가가 모인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사명을 주제로 강연과 선교 현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CNMA 교단 세계 연합회인 세계 얼라이언스 선교연합 AWF는 전 세계 88개국에서 6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교회와 선교를 위해 사역하는 단체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회복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구호 활동을 펼치는 캐나다 마크 존스 목사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특강을 나서며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크 목사는 코로나 기간에도 사역은 멈추지 않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선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홍콩 지역 대표인 카라일 라이 목사는 현재 홍콩에 약 120개의 교회가 있는데 만데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전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홍콩 정부에 대한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AWF 주라 야나기아라 총재는 이번 컨퍼런스를 발판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The objective of the AWF is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its member national churches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And again, we come together to promote cooperation, to promote partnership, and the idea is to come together to work together to do missions, to proclaim Christ to the different nations in need. 아태 지역 에이펙 리더인 켄 그레이엄은 서로 돕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기에 단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PEC is consisting of 15 countries in Asia. We go all the way from Mongolia across to India, down to Australia and New Zealand, out to Fiji. My wish for Korea, my wish for the churches in Korea, for the alliance in Korea, is that they will continue to grow the churches
as they outreach and show the love of Jesus to the whole city and to the whole country.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9,000개 이상의 교회와 200만 명의 회원이 포함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얼라이언스 선교연합 구성원들은 이날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도달할 때까지 각국과 연합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입니다. 구티비 기도 프로그램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위로기도회 특집편을 7일 시작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과 전화 연결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추모기도로 진행됐습니다. 류 목사는 이태원 참사는 가슴을 치는 시간이었다며 교회 안의 젊은 세대를 위한 건강한 문화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인 위기가 기회가 돼야 되겠고 또 국민적인 이 절망의 시간들이 함께 청년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을 희망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해야지. 이태원 참사 추모 특집 달리다굼은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 구티비 채널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기도사연 나눔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국번 없이 1522-5221로 전화하거나 구티비 홈페이지에서 사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 학술지인 교회와 법이 한국연구재단 2022년 평가에서 국내 학술지 최고 등급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됐습니다. 교회법 분야에서는 한국교회 최초의 등재지로 공인받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 법학회는 2013년 법인 설립 후 2014년 교회와 법을 창간해 법학자, 변호사, 실무법률가와 행정학자, 신학자와 목회자 등의 연구 논문을 수록해 매년 학술지를 발간해왔습니다. 2013년 법인 설립부터 학회장으로 한국교회 법학회를 이끌어온 서헌재 교수는 앞으로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밝히는 교회 법학회가 되도록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군선교회가 최근 국군 중앙교회에서 국내 최초 군선교 영화인 실로암 제작 감사예배 및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합동 군선교회장 임흥옥 목사는 실로암 영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세상 모든 젊은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드러날 것을 바라본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장합동 오정호 부총회장은 임흥옥 목사와 신동일 장로, 김민정 권사에게 공로패를, 임흥옥 목사는 한인수 장로, 박유신, 권노은 등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북 봉화군 아영광산에서 매몰 사고로 고립됐던 광부 2명이 지난 4일 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토사가 무너지며 고립된 지 9일 5시간 만입니다. 지난달 26일 광산 제1수갱 하부 46m 지점에서 펄이 갱도 아래로 쏟아지면서 지하 190m 지점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반장과 보조 작업자가 고립됐습니다. 이들은 비닐로 천막을 쳐 바람을 막고 서로 어깨를 밑에 체온을 유지했으며 소지했던 커피 믹스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두 광부의 현명한 대처와 필사적인 노력, 구조대의 끈질긴 분투가 기적을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 두 광부는 현재 빠르게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오후 8시 52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에서 열차가 탈선해 승객 34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오후 8시 45분 용산역을 출발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 등 모두 6량이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부상자들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탈선 사고 여파로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상하행선 모두 운행이 중단됐으나 오후 9시 30분께 재개됐으며 7일 첫 차부터 오후 4시 때까지 195대의 열차가 운행이 중지되거나 단축 운행해 극심한 혼잡과 고객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7일 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부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했습니다.
3차관은 최근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대응 관련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정상회의, 주요 20개국 회의 등 다가오는 다자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 온수비와 연관된 연료금이 올해 4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메가칼로리당 열 사용요금은 지난 4월 66.89원에서 7월 74.49원, 지난달 89.88원으로 잇따라 올렸습니다. 연료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2015년 9월 연료금 체계가 개편된 이래 한 해에 연료금이 3차례 이상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6일 탄자니아 국내선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빅토리아 호수에 추락하며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국영 T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동부 다르에스 살람에서 43명을 태운 탄자니아 여객기가 서북부 부코바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호수에 추락했습니다. 탄자니아 카심 마잘리와 총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객기 사고로 최소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악천후 속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호수로 떨어졌다며 신속한 구조 작업으로 26명의 승객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COP27이 현지 시간 6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 샤름 엘셰이크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질 올해 총회에는 약 200개국의 대표단과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 기업인, 언론인 등 4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총회에서는 인위적인 기후변화로 초래된 기상변화나 해수면 상승 등의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보상하는 문제인 손실과 피해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7일에서 8일 진행되는 COP2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대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현지 시간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와 48%의 지지율로 팽팽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응답자들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81%가 경제를 꼽았으며 ABC 방송은 이에 대해 경제에 대한 불만족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기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44%로 이번에도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직원 절반을 해고하는 비상경영에 나서자 직원들이 익명 게시판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경제매체 인사이더는 트위터가 지난 4일 전체 직원 7,500명 중 절반인 3,700명을 해고한 뒤 머스크에 대한 악평이 넘쳐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소프트웨어 선임 개발자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회사가 직원들을 노동 로봇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하며 24시간 내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잠자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머스크는 회사가 하루에 400만 달러, 한화 약 56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해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밤사이 구름이 걷히며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찾아왔지만 전반적으로 포근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교차는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부산 21도, 제주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TV가 창간한 주간 종합신문 위클리 굿뉴스가 창간 5주년을 맞아 지난 5년간 연재했던 굿뉴스를 엮어 희망 교향곡을 출간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 주변 선한 이웃과 가슴 따뜻한 삶의 현장을 통해 희망을 노래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굿TV는 우리 사회가 희망의 빛으로 환히 밝혀지도록 굿뉴스를 발굴해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